저는 한지우입니다. 8살이 되던 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는 걸요.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고, 혹시 케이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연습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웃는 얼굴로 말하는 모습을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아, 이번 수학 경시 대회 1등 상금이 얼마래? 아빠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요. 그걸로 새 참고서 살 거예요.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네. 엄마가 웃었습니다. 식탁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엄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냉장고에 우유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엄마 지금 바빠. 언니의 트로피를 닫고 있었습니다. 금빛 트로피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유팩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습니다. 행주로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저녁 때는 다를 거라고요.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생일이지? 케이크 뭐 받았어? 아직. 저녁에 먹을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자기 생일 케이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3단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8개 꽂혀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언니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중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수업 시간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종이 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김치, 계란말이.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초도 없었습니다. 왔어? 손 씻고 밥 먹어.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간쯤 아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지우 생일이었구나.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진짜?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봤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빠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도 미역국도 선물도 노래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은숙이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분홍색 생일 카드와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우에게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건강하게 자라주렴. 할머니가.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글씨 쓰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쓰셨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3만 원이 큰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날들은 똑같았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이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안 오셨니? 언니 학원 상담이 겹쳐서요. 선생님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더 창피했습니다. 체육대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장에는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관중석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리기에서 2등을 했습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생일은 달랐습니다. 작년 언니 생일엔 친구들을 20명이나 초대했습니다. 3단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선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수백 장 찍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부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왜 지민이처럼 못할까? 공부도 그렇고.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돈만 들고 보람도 없고.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겠다고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일 카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주름진 손, 분식집 냄새. 언젠가 할머니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상상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삶을요. 그게 5년 후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짝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13살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언니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등, 학생회장, 영어 토론대회 수상자. 집안 거실 벽은 언니의 상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상장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디 뒀더라 하며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늘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큰 집에 일가 친척이 모였습니다. 20명쯤 되었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이번에 서울대 모의고사 전국 10등 안에 들었다며. 대단하네.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모가 언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의대 가려나 봐. 열심히 해볼게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몇 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공부 잘하니? 보통이에요. 그렇구나. 작은아버지는 다시 언니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큰 상에, 아이들은 작은 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꿈이 뭐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민이는 의사 된다며? 너도 따라가 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방에 계셨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방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침대보다 방석을 선호하셨습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여기 앉아. 할머니가 옆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향기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인 할머니만의 냄새였습니다. 오늘 재미없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 지호? 무슨 일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면 안 돼요? 할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 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을 수 없어요. 투명 인간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넌 투명하지 않아. 할머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아이야.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할머니 집은 작지만 우리 지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로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노원구 반지하에서 살겠다고? 분식집이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뭘 배우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한지우. 내가 얼마나 철없는 소리 하는지 알아? 여기서는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차려주잖아.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사랑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 그런 추상적인 걸로 뭘 하는데? 공부는? 미래는?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여기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좀 참아. 엄마 아빠도 바쁘셔. 나도 힘들어.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가고 싶으면 가. 후회하지 마.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가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올 거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이 하나 덜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가방에 옷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 옷 몇 벌,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들. 엄마가 문 앞에 섰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네, 후회하지 마.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안 받아줄 거야. 괜찮아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노원구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반지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지우야. 오늘 오는 거였어? 네,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요.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왔어, 우리 지우. 이제 우리 집이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가 지호 방이야. 좁아서 미안해. 방에는 작은 책상과 이불이 있었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지호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 할머니.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할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반지하 집은 여전히 좁았고 습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분식집을 매일 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지우야 잘한다 하며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술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전교 15등까지 올랐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오셨지만 누구보다 크게 박수치셨습니다. 우리 지호 최고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부산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고모 할머니 김미숙. 20년 전 재산 싸움으로 가족과 연을 끊으신 분이었습니다. 조회 표해야죠. 장례식엔 가족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대. 그런데 할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봉투였습니다. 유언장을 남기셨어. 전 재산을 할머니한테. 서류를 읽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50억 원. 강남 펜트하우스. 부산 상가 건물. 주식. 예금.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그런가 봐. 변호사가 다음 주에 온대. 둘 다 침묵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육수를 끓이던 할머니가 갑자기 50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분식집 안 하셔도 돼요. 그러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인데. 돈이 사람을 바꾸거든 지우야. 그 말의 의미를 일주일 뒤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할머니는 50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연락했습니다. 5년 동안 한 통도 없던 전화가 매일 울렸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 저 사촌 준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부모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지민도 함께였습니다. 엄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봤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우리.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너무 후회했어. 매일매일 내 생각했어. 아빠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한테 정말 못했어.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우를 돌려주세요.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5년 전엔 왜 그랬어? 철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진심이에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저를 보았습니다. 지우야, 집으로 돌아오자. 우리 진짜 가족 되자. 엄마 아빠가 변했어. 내가 좋아하는 방으로 꾸며놨어. 분홍색 벽지, 큰 책상, 새 침대,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학원도 보내줄게. 미술학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도 네가 그리웠어. 진짜야. 같이 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꿈꿨던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결정해. 할머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변했을까? 진심일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할머니가 50억을 받은 직후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후회하는 걸까? 5년이면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부모님이 진심일까요? 글쎄다.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구나. 확인요? 응. 가서 살아봐.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느껴봐.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돌아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한 번 기회를 줘봐. 후회하지 않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돌아갈게요. 전화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후회 안 시킬게. 약속해.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그림 도구. 할머니가 제 가방을 보며 웃었습니다. 5년 전이랑 똑같네. 짐이 적어.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지우야. 네? 힘들면 언제든 와. 이 집은 항상 내 집이야. 네, 할머니.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와 육수 냄새.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강남 신축 아파트 45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반지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 다녀왔습니다. 제 방을 보여줬습니다. 분홍색 벽지, 큰 창문, 새 책상, 넓은 침대. 꿈 같았습니다. 마음에 들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다. 우리 딸 방이야.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행복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진짜 변한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반지하 창문으로 보던 그 작은 별이 그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잘 도착했어요. 잘 자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 자라, 우리 지우. 힘들면 언제든 와.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눈물일까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진짜 변했을 거야. 이번엔 달라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석 달은 꿈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제 학교 학부모 상담에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제 방에 들어와 잘자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생겼습니다. 우리 막내 공주님. 엄마의 메시지가 매일 왔습니다. 언니도 달라졌습니다. 대학 과제를 같이 했습니다. 카페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지우야, 이 립스틱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선물도 주었습니다. 주말엔 가족 외식을 했습니다. 이태원 맛집, 강남 레스토랑.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 엄마가 SNS에 올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가끔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시대? 건강은? 할머니 저택 정말 크다며? 할머니랑 자주 통화해? 아빠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 얘기하시던가? 재산 관리는 누가 하신대? 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우야, 나중에 할머니 재산 너한테 다 오는 거지? 우리도 좀 나눠줄 거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하지만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왜 할머니 이야기만 할까? 할머니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은 없고 네, 괜찮아요. 언제든 와. 할머니 집은 내 집이야. 네, 알아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3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준호와 홍대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예비 신입생 모임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설렜습니다. 홍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7시였습니다.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갑자기 부산 출장 가시는데 같이 가야 해. 다음에 꼭 볼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말하려던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서재에서였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지겹다. 저 애 사랑하는 척하는 거. 원래 낳기도 싫었는데.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얼마 안 남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면 50억이 다 지우한테 가잖아. 우리가 지금처럼만 잘해주면 절반은 받아낼 수 있어. 아빠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 미국 유학비 2억이 필요한데 지우 덕분에 해결되겠네. 엄마가 낄낄거렸습니다. 매일 사랑해 하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 그래도 돈을 위해서는 참아야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학부모 상담, 가족 외식, 사랑해라는 말. 전부 연기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0분 후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 왜 일찍 왔어? 데이트 잘했어? 엄마의 그 웃는 얼굴이 이제는 괴물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가 부산 출장 가야 해서요. 다음에 보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고마워요, 엄마.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다행이다. 우리 딸 많이 먹어. 그들도 연기했습니다. 저도 연기했습니다. 밤 10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지우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원래 낳기도 싫었는데. 50억이 다 지우한테 가잖아. 사랑해 하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가방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옷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나 썼습니다. 학교 일찍 가요. 아침은 학교에서 먹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들도 거짓말했으니까요. 6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집에 왔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와 된장찌개 냄새. 할머니 냄새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3분간의 녹음이 끝나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나쁜 것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제대로 끝내자.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응.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지우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있어. 항상.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거짓 없는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디야? 왜 연락 안 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가 이제 컸네. 오후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 99%입니다. 후견인 변경 소송을 진행하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밝게 빛났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거짓 없는 삶.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왔습니다. 지우야, 어디야? 왜 연락 안 해? 걱정돼. 학교 갔다 오는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걱정이었을 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지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집에 안 와? 할머니 댁이요. 뭐? 내일 저녁 7시에 할머니 댁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부모님과 언니가 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거짓 걱정이었죠.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나간 거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앉으세요.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간의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지겹다. 저 애 사랑하는 척하는 거. 50억이 다 지우한테 가잖아. 사랑해 하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이건 오해야. 아빠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더 듣기 역겹네요.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변경된 유언장이다. 내 재산 50억 전부 지우한테만 갈 거다.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줄 돈은 없어. 아빠가 협박했습니다. 지우 친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변경 소송 준비했어요. 녹음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언니는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들은 문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우. 2달 후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녹음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담임 김선미 선생님이 증언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언니 상담에는 매번 오셨죠. 이웃 아주머니도 증언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차별이 심했어요. 언니만 새 옷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동참하셨습니까? 네, 저도 유학비가 필요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한지우 양의 후견인을 외조모 김은숙으로 변경합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자유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넓어요. 우리 지우가 마음껏 그림 그리라고. 큰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캠퍼스와 물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K대 서양화가였습니다. 할머니는 입학식에 오셨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지우 대학생이 됐네. 할머니가 박수치셨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우 씨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요?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해요. 사랑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정말 성장했네요. 할머니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꿈 같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도 언젠가 여기 걸릴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저 그 정도 실력은. 할머니는 믿어. 우리 지우는 뭐든 할 수 있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둘이서요. 하늘이 파랗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방에 걸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22살이 되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강모를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서양화가 한지우.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들렸습니다. 지우야, 최고다. 사랑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맨 앞줄에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꽃다발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지우 대학 졸업 축하해.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할머니 인생에 와줘서.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는 고급 향수 냄새였지만 여전히 할머니였습니다. 졸업식 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구한 거야. 할머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할머니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지우야, 넌 처음부터 강했어. 할머니가 그걸 보여준 것뿐이야.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개인전 준비해요. 정말? 우리 지우 화가가 되는 거네. 네.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좋은 제목이다. 할머니가 제 집이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인생이 원래 그래. 알아요. 하지만 넌 이겨낼 수 있어. 이미 이겨냈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해가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저 별 봐요. 응, 예쁘다. 8살 때 처음 본 별이에요. 제 생일날 밤. 그랬구나. 그때 소원 빌었어요. 언젠가 저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리고? 이뤄졌어요. 할머니가 이뤄주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지금 25살입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을 그렸습니다. 반지하 집, 분식집, 함께 본 별, 한강공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울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희망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모든 그림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그렸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투명 인간으로 살았겠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도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많이 먹어.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처럼 저도 이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요.